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 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가 진정 국면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일일 사망자 수와 확진자 수가 크게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줄어들었고, 또 여기에 치료제 개발 소식이 들려오면서 점점 진전이 되고 있다, 이런 양상이 불어일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미국 증시는 또 상승했죠. 7%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네, 맞습니다. 지난 2주 전에 이제 9%로 상승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 이제 7% 반등을 했습니다. S&P 500, 다우, 나스닥 모두 7% 이상, 적게는 7.03에서 7.73%까지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었고요. 유가는 좀 하락했지만 또 금값은 다시 1,700달러대를 회복했습니다. 얘기가 나왔던 대로죠. 확진자 수가 일단 피크를 쳤다 아니다를 떠나서 일단은 그림으로 보면 피크 자체는 약간은 고점에서 약간 좀 내려오는 모습을 피크의 확진자 수의 신규 추이라든가요, 누적자 수에서 보일 수 있습니다. 다만 조심스러운 것은 여전히 많죠. 우리나라도 어저께 50명 이하로 들어갔고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주말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평일로 들어가면 또 다른 숫자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크게 어떤 의미를 두기보다는 시장이 또 좀 반등했다라는 정도 마음을 좀 편안하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변동성은 지난주 내내 조금 잦아든 듯 했지만 오늘 다시 7% 이상 올라갔습니다. 물론 올라갔기 때문에 좋은 거지만 이런 상황이 이렇게 결코 녹록한 상황은 아니라고 일단 말씀드리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금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것 자체도 일단 좋은 소식일 수는 없습니다. 10년물 금리는 다시 0.66%로 약간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유가는 아시다시피 이제 목요일 날 이제 다시 오펙 회담이 열리는데 이거에 대한 결과를 예측하기 쉽지 않다는 시각이 여러 개 나오면서 유가는 또 오늘 좀 상대적으로 또 크게 내려가는 그런 모습. 그렇지만 지난주에 있었던 20달러 이하를 가는 그런 수준까지는 아직 아니고요. 오늘 한 26달러 수준 초반에서 일단 거래가 지금 시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공포지수도 이날 하락을 했는데요. 2주 전에 우리가 바닥을 확인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아직 판단하기 쉽지 않죠. 왜냐하면 지금 그림으로 보면 제가 그림 한번 지수로 그냥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일단 2주 전 월요일이었죠. 이제 충격적인 모습을 보였고 그 이후에 화, 수, 목 3일 동안에 20% 반등하면서 일단은 소위 어떤 의미가 됐건 교과서적으로 보면 불마켓에 지금 다시 들어서 있는데요. 지난주 내내 조정을 보이다가 오늘 다시 지난주, 그러니까 2주 전 목요일 날 그 수준을 다시 좀 뛰어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어떤 기술적으로 보는 분들은 상당히 약간 의미 있게 보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포지수도 좀 따라서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45포인트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분명히 좋은 거죠. 이게 한때 이제 80포인트 넘어서 사상 최고 수준까지 갔었는데요. 이게 절반 수준까지 왔지만 이거 갖고 만족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공포지수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20 이하가 정상적인 수준이고요. 20 이상만 넘어가면 큰일 날 것까지 얘기하던 것이 일반적인 교과서적인 시각이기 때문에 지금 45 이걸 갖고 만족한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시장에 대한 시각은 각각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목소리가 가장 또 키운 사람은 펀드 스트레스의 텀리입니다. 텀리는 여러 번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지만 시장은 상당히 강세론자로 일단 유명한 사람이 되겠고요. 한 2주 전에 제가 이런 얘기 말씀드렸습니다. 펀드 스트레스의 텀리가 지난 2주 전 기준으로 보면 다음 달에 2,800을 가고 회복하고 연말까지 다시 사상 최고가 한다 그랬는데요. 이제 지금 2,600 몇십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더 갈지 모르겠지만 그때 얘기했던 거가 앞으로 2주 후가 뉴욕의 소위 확진자 수가 피크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도 이제 그런 거에 약간 기분을 업된 거죠. 그래서 이제 최악의 국면은 이제 끝났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물론 조심스럽지만요. 그러면서 쿠오모 주지사가 얘기했던 것보다 좀 긍정적인 어떤 시나리오보다도 조금 더 빨리 좀 피크를 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좋다 얘기하는 거가 되겠고요. 모건 스탠리의 마이클 윌슨, 모건 스탠리는 워낙 안 좋게 보는 쪽이지만 최근 들어서는 계속 뷰가 약간 바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 상황의 악화, 리세션도 당연하고 다 좋고 기업 이익도 20% 줄어들고 다 안 좋지만 시장에 반영돼 있다는 논리를 피고 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최악은 지금 뒤에 있다.
그러니까 the worst is behind us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두 명이 똑같은 오늘 워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최악은 지금 벗어났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시장이 녹록하지 않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겠고요. 오늘 이제 약간 더 흥미로운 부분이 이제 두 명이 오늘 우리가 소개해드릴 수 있겠는데 역시 심장 수술로 입원하고 수술했고 이제 업무에 복귀한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오늘 주주들한테 레터를 보냈습니다. 서한을 보냈는데요. 어떤 리세션이 엄청 위험한 리세션이 오고 있다는 얘기고요. 2008년에 모든 금융기관이 엄청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했던 것이 다양한 스트레스에 대한 받은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만큼 엄청 어려운 위기가 다가올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은행이 이제 지난 벌써 한 달 전에 자사주 매입을 중지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또 하나 걱정이 이제 배당 삭감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우려가 없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고려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라는 걸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오늘의 표현은 상당히 약간은 자신감은 있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관련해서 제넷 옐런 전 의장은 GDP가 30% 감소하고 실업률이 이미 12에서 13% 수준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일반적이어야 되겠고요. 그보다는 시장 참여자들이 관심 있는 것은 연준이 말이죠. 은행들에 대해서 배당이라든가 자사주 매입을 중단을 시켜야 된다. 이런 요구를 해야 된다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한편 시티그룹은 글로벌 기업이익이 지금 20%, 30%가 아니라 50% 떨어질 거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50%가 떨어지면 어찌 보면 교과서적인 얘기인데요. 이익이 떨어진 만큼 주가는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티그룹 얘기는 이익이 50%가 떨어지니 전 세계 이익이 전 세계 주가가 50% 떨어져야 된다는 논리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지난번에 저점이 몇 퍼센트 떨어졌냐면 미국 기준으로 보면 한 35%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더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당연히 시티그룹 얘기는 지난 저점이 의미 없고 더 떨어질 수 있다. 그런 주장이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최악의 국면이 지났으면 좋겠네요. 지난 네. 거면 좋겠네요. 이날도 특징주들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유틸리티와 기술주가 강세를 보였고 네. 또 메이시와 같은 소매 판매주, 뭐 리테일 업체들이 조금 올랐던 것으로 보였는데 어떤 특징주들 또 오늘 가지고 와 주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시장이 만약 회복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시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아주 간단한 거거든요. 집에 있던 분들이 다시 나올 수 있다는 희망이거든요. 우리나라도 지난 주말에 20% 정도 교통량이 늘었다는 거 뉴스 보셨을 텐데요. 20%가 늘면 어딜 가겠습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저는 이런 주식을 판단할 때 이거 전문가라는 분들 전 죄송하지만 그런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주말에 나가신 분 아마 TV 보신 분 계실 거거든요. 어딘가 가셨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마트에도 가셨을 것이고요. 별다방에서 커피도 마신 분 계실 거고요. 예를 들어서 레스토랑 가서 식당도 가신 분 계시거든요.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조금 회복된다 그러면 제일 안 됐던 곳이 바로 소위 얘기해서 마트라든가 이런 그리고 식당 이런 거거든요. 직구만 하지만 그 똑같은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메이시스가 됐건 리테일러들이 오늘 좀 반등하는 것들은 네. 어찌 보면 당연한 거다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미국에서는 호스피탈리티 그 인더스트리라고 그러거든요. 사람들 접대하고 그런 모든 호텔이 됐건 식당이 됐건 다 똑같습니다. 그런 쪽이 오늘 좀 반등을 있었던 건데 그건 논리적 설명이 필요 없는 부분이 되겠고요. 특징적으로 좀 바로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대표적인 또 온라인으로 쉽게 얘기해 잡다한 걸 다 파는 것이 이제 웨이페어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것저것 다 파니까 이제 3월 달에 매출이 2배 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막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그 가이던스도 올리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주가가 나름 40%나 급등해서 오늘 대표적인 S&P 500 큰 주식에서는 제일 많이 올라간 거로 보고 있고요. 아까도 얘기가 나오던데 루이스틴 커피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한번 이슈가 되면 주시장에 소위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바닥을 노리고 사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고 제가 지난 금요일 아침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한번 그런 이슈가 되면은요. 그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제프리 증권에서는 테슬라를 중립에서 매수를 올리면서 테슬라가 또 7.5% 올라갔습니다. 테슬라는 좋아하시는 분과 싫어하시는 분 워낙 극과 극으로 달리기 때문에 이게 말씀드리기 쉽지 않습니다. 뭐라고만 하면 이제 좋다는 건 싫다는 건 유튜브에 밑에 창이 쫙 깔리거든요. 어디나. 근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올해 들어서 미국에서 거의 유일하게 판매가 늘어나는 곳이 테슬라 하나밖에 네. 없겠고요. 모든 모델로요. 모든 자동차 모델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BMW 3 시리즈가 됐건 현대는 엘란트라가 됐건 모든 것을 브랜드로 딱 모델로별로 봤을 때 미국에서 전체 팔린 거에 6인가요? 이번에 모델 3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테슬라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건 간에 미국에서는 어찌됐건 대세의 어떤 자동차인 것은 네. 분명하다라는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줌도 얘기가 많은데요. 줌이 오늘 이제 4%가 떨어졌습니다. 지난주 내내 소위 해킹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해킹한 게 별게 아니라 그냥 딴 사람이 상관없는 사람이 와서 오는데 거기다가 이제 이슈가 되는 것은 약간 성인물 같은 걸 막 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슈가 되고 경고가 있었고 약간 아까 주 씨랑 상관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제일 비판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또 일론 머스크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딱 테슬라에서 줌 쓰는 걸 금지시켜 버렸어요. 자기네 보안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슈가 되는데 워낙 광범위하게 지금 많이 쓰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지금 우리나라도 대학교들, 고등학교들 많이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 교육부에서도 3개 소프트웨어 중에 하나가 이거 되고 있고요. 아마 제가 알기에는 서울대학교도 지금 이거 다 사이트 계약을 맺었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학교들이 쓰고 있는 건 분명하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런데 아까 보니까 페이스북과 관련해서도 뭐 개인정보 유출이 됐다 이런 네. 소식도 들렸거든요. 네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좀 더 보완을 해서 고쳐 나가겠다고 말은 했지만 뭐 여기에 대한 우려는 뭐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네, 우려는 엄청 네. 클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게 이제 하나의 트렌드로 가다 보니까 줌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서 뭐 소프트웨어적인 거 제가 모르겠으나 계속 업데이트하고 막 이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향성이 맞다는 거지 이게 기술적인 걸 제가 코멘트할 수는 없겠고 여튼 그런 방향성은 분명히 맞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레이몬드 제임스에서 오늘 인텔을 비중 축소해서 중립 올리면서 인텔도 많이 좀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제일 먼저 이제 사람에 대해서 제일 먼저 인체로 백신을 실험한 것이 모더나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3월 16일에 처음으로 이제 사람의 인체 실험을 들어갔거든요. 오늘 두 번째가 발표됐죠. 잘 아시다시피 빌 게이츠와 그 와이프 부인이죠. 멜린다 게이츠 재단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그 이노비어라는 회사가 있는데 미국 이노비어인데 거기서 이제 그 프로젝트에 지원하는 대표적인 재단이 바로 그 게이츠 재단인데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이죠, 정확히요. 이번에 오늘 인체 실험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오늘 주가가 또 한 9% 올라갔던 것도 오늘 특징주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장 살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MTN 이항용 전문위원님과 함께 월가이드 진행했고요. 계속해서 미국 주식 묻다에서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